네, 빠르게 돌아가는 시장 안에서 베테랑 PB들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맞춤 포트폴리오 구성에 들고 있습니다. 보다 현명하게 수익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포트를 만들기 전에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이 잘 갔습니다. 3,200선을 무너지지 않고 좀 계속해서 방어에 나서줬었는데 오늘은 크게 하락이 나오고 있죠. 어제 발표됐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장님? 일부 매물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보는 각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 사실 이 지금 어제 발표된 세제 개편의 내용은 이미 2주 정도는 시장에 회자가 되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회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조정을 받았을 뿐인데 오늘은 시장까지 같이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시장에 받을 때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관세 협상 타결된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일본이 그날 많이 떴다가 한 4일 정도 기었어요. 네. 빠졌어요. 똑같습니다. 국내 증시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 댓글 달고 계실 텐데 이거예요. 예전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시장 보시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매주 우리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가끔 전쟁 리스크 터졌을 때 네. 보면 우리 증시가 더 빠지는 거죠. 보시면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그리고 반영을 한 번에 다 했다가 다시 그 다음 주에는 말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약간은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포지션에도 기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잠시 저 화요일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외국인들이 시장이 좀 스테이블하게 좀 빠질 것 같았는데 네. 외국인들이 1조 매수를 한 거죠, 선물을. 그러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저 포함을 해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우리 관세 협상 타결이 직전에 앞두고 있는데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어제도 팔고 오늘도 지금 거의 1조 정도를 팔고 있어요. 많이 선물을. 팔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반등을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외국인들은요. 과하게 팔아놓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화요일 날 과하게 들어왔던 선물을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같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시장에 녹아져 있지 않나 싶은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 포함을 해서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일부 세론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1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막상 이 정도에서 돌렸다 볼 수는 없고 지금 우리가 두세 달 동안의 패턴 기억을 해보시면 21선을 올려놔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21선 부근이 3,180포인트 정도 됩니다. 어, 그러면 지금 3,150포인트 현재 여기서 한 30포인트 정도 더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에서 50 정도 안쪽으로 붙여놔야지 네. 다음 주 월요일도 시장 참여자들도 해보겠구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개인적인 판단은 일단 지금 수준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감까지 오늘 지수 흐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집중하고 계시는 섹터와 회피하는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의 원전 가지고 오셨고요. 지난주도 회피의 테마 가지고 오셨던 네.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LNG, 대북, 알래스카 같은 테마주는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집중의 원전을 가지고 오셨네요. 네, 우리가 이번 주에 관세도 받고요. PC도 받고요. 네. 여러 FOMC도 받고요. 그런데 주식의 영속적인 특성은 지금이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7월 달에 다소 높았었던 주조주들의 조정이라든지 네. 혹은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도 실적이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충족하지 못한다면 많이 오른 주가가 크게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감내하시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일단 원전 섹터는 몇몇 종목을 빼놓고는 이미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8월부터는요. 다소 시장이 거칠 수 있긴 하지만은 기존 주도 섹터를 봐야 된다는 뷰를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 종목들 실적 발표한 거 다 보셨잖아요. 다 서프라이즈예요. 그러면 기존의 주조들을 해볼 만한데 그 중에서 가장 내러티브가 높은 섹터는 원전일 겁니다. 미국에서 원전 관련주 크게 부러진 것도 아직은 없고요. 지금 그리고 오클로라든지 SMR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꾸준하게 우상향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AI 낙수 효과, 우리 여러분들 엔비디아 보셨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 많이 빠졌더라도 엔비디아는 짱짱합니다. AI 낙수 효과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다소 지금 실적 관련 노이즈에 휘둘리는 섹터보다는
아직 시간이 남았긴 했지만 내러티브가 발동될 수 있는 원전을 보자라는 게 일종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회피 섹터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갈 곳이 많다. 그렇죠. 뭐 조방호부터 테마를 보지 시작해서. 말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지난주 보지 말자 말씀드린 이유도 관세 타결이 된다면은 과연 그쪽으로 과연 돈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일부는 대부분 분들이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밑에서 사놨다가 그 이슈 나면 팔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대북 세터가 좀 뜨고 있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뭐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만난다 안 만난다를 제가 찍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그런 건 테마주들은 일단 시장이 여기서 많이 빠져서 올라온다 치겠습니다. 테마주 많이 안 올라옵니다. 올라왔자 0%, 1% 요 사이고 주도로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강하게 돌릴 겁니다. 지금 한두 개 반짝반짝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형주 단에서 아마 주요 타겟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피는 제가 앞으로도 테마는 좀 지향하자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언제 제가 테마를 넣을 것 같으면 정말로 할 거 없을 때 그때는 말씀을 드릴 네. 것 같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서 테마로 치부받을 때 뭐냐면 2, 3년 전에 HBM 같은 경우예요. 처음에는 HBM 기술 기억을 해보시면 테마라고 그랬어요. 저 기억하시죠? 네, 네. 그런데 그것이 시장을 바꿀 만한 혹은 뭔가 AI 낙수를 바꿀 만한 여러 가지가 기술력이 들어가는 또 바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테마를 말씀드릴 때 당분간 일단 회피 섹터는 테마로 계속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굳이 테마를 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지난주에 집중 섹터로 부장님께서 조선 가지고 오셨는데 조선 굉장히 잘 갔잖아요. 또 단기 트레이딩은 자동차 가지고 오셨죠. 네. 네. 일단 뭐 조선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어제 하나오션이 급등이 그렇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단기 네. 트레이딩 자동차도 나쁘진 않았던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빠지긴 했지만 일단 조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조선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무서워 보일 수도 있고 조선이 예. 근데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오늘. 사실 얼마 네. 안 빠져요. 주도 섹터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건데 이게 관세 타결이 돼서 국내 조선사와 미국과의 MRO든 기타 협력을 하게 됐을 때 우려는 뭐였냐면 항상 우리의 물량을 미국에 뺏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미국 뭐 한화에서 이제 필리조선소 하나 인수한 부분이고 새로운 조선소를 건조할 때 그게 뭐 한 달 만에 되겠습니까? 꽤 많은 부분이 시간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향후 1, 2년 안쪽으로 봤을 때는 거기서 발주할 군함이라든지 기타 LNG선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몇 년치에 뺏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사실 지금 시장이 몇 년치 어닝을 땡겨올 장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의 나타난 부분에 집중을 하자라는 거고요. 조선주 실적 발표가 지금 진행되는 중이고 막상 진행됐을 때 다 잘 나오고 있어요. 현대중공업도 컨센 부합이 나오기도 했고요. 하나오션 엄청 잘 나왔고요. 엔진 회사할 때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플러스 내러티브가 형성될 수 있는 조선 섹터는 해볼 만하다는데 다소 가팔러요 지금. 그러니까는 지금 어제부터 지금 오늘같이 시장이 어려운 날 투자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조선 내가 센 거 잡는다고. 잡을 수 있어요. 잡는데 월요일에 뜨면은요. 오늘 잡은 단기 트레이더는 또 월요일 또 때릴 겁니다. 단기용이에요. 오늘 조선 잡는 건. 그냥 원래 우리가 조선주를 잡을 때 논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잡자. 그리고 수주 사이클을 보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도 여전히 좋지만 천천히 매수를 하자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중이고 단기로 자동차 말씀드린 것도 기억을 하실 텐데 네. 단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관세 타결에 대해서 토요타 자동차가 지난주에 빵 떴다가 밀렸다. 우리도 어제 NLT에서 많이 떴다가 다 밀린 거죠. 그러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시 3분기를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세 타결 직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25%에서 15%로 보인다. 10%나 우리가 됐어. 근데 지금은 없던 15%가 생겼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것을 확인할 건 언제 합니까? 3분기는 지나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좀 천천히 한 3분기 정도 보자라는 부분으로 좀 리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여전히 좋지만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담아가자라는 말씀이시고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3분기를 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포트 비중도 살펴볼까요? 비중을 오늘 좀 촘촘하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원전과 방산, 증권 지주는 10%로 들고 가고 있고요. 전력기기와 조선 그리고 단기 매매가 20% 포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왔네요. 네, 이게 지난주에 20% 됐던 섹터가 지주라든지 증권인데 거죠, 네. 조금 줄였는데 줄인 게 팔아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일단 조선이라든지 방산, 기존 원전, 기존 주도 섹터가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일부 포트를 줄였다는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걱정을 하실 거예요. 특히 증권주들이라든지 네. 고배당 관련주들 들고 계신 분들 하는데 일단 9월 달에 그 자사주 소각이라는 일정은 여전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그 정부 정책 변화라는 부분은 민감하게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주도 섹터 계속된다 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줄이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20% 조선이랑 전력기기 20% 계속 유지 중인데 그 이유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전력기기 섹터들 오늘도 조정 별로 안 나옵니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역시 이건 AI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버티볼딩스라든지 이쪽도 하나도 안 빠지고 올라오고 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주도 섹터가 촘촘하게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력기기는 여전히 좀 봐야 된다. 20% 비중 그대로 들고 가고 계시고요. 조선도 20%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일단 지금 종목이 사실 오늘 같은 네. 장에선 좀 다 잘 들리겠나 싶어요. 사실 우리 근데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네. 때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조선이 일단 좋아 보이고요. 네. 단기적으로 매매 관점에서는 그렇고요. 그러더라도 해볼 만한 거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증권주 말씀드리고 증권주, 싶습니다. 제가 네. 이 시간에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키움증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정책적인 부분이 일단 시장에서 실망 매물로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발표하는 증권사들의 실적 보시면은 어제 NH증권도 그렇고 이번 주에 키움증권도 그렇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컨센서스는 이미 올라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보다 더 잘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데 주식에 대한 열망이 주식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매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가 물론 어제 오늘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시장이 다시 원위치 됐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달에 정책적인 부분이 일부 좀 뜰 수가 있다. 기간적인 부분이지 이 추세가 꺾일 만한 부분은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이고 키움증권 입장에서 봤을 때 7월 달에 단기 금융업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금융 인가 신청을 하면은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인가할 수 있는 시기가 3개월 정도로 아마 일정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 후에는 이론적으로 다른 식의 포트폴리오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증권주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증권주 안에서 현 시점에서는 좀 키움증권을 눈여겨보자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고요. 지난주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자동차 업종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단기 트레이딩 섹터는 어디입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안에서도. 예, 마이크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네. 이제 반도체는 원래 들고 가는 섹터. 네. 그런데 오늘처럼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부터 나올까라고 고민하는 거죠. 조선 섹터도 1차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많이 빠졌고 엔비디아 얼마 안 빠졌고 네. 뭐 HBM 관련 일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PC 관련 물가 지수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용 지표도 조만간 발표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진행을 할 텐데 9월 달이 됐을 때 금리 인하 시그널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 충격에 따른 리바운딩이 나온다면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물론 삼성전자 나오겠지만 하이닉스가 나올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이게 소부장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는데 소부장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오릅니다.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보자는 의미인데 1분기 실적 보시면 삼성전자 4조 6천억, 2분기죠. 4조 6천억. 하이닉스가 9조 2천억. 딱 2배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려운 시장일수록 우리가 넘버봐야 된다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단 시장에서 오늘은 어렵긴 하지만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뭘 살까라고 고민했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에서 그나마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보여야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메타에서 캐펙스 상향 나왔고요. 네. 지금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다 캐펙스 상향 나오고 있습니다. 캐펙스 상향 나오게 된다면은 HBM 써야 되는 건 맞고요. 2분기 실적 잘 나오고 3분기 가이던스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항상 이거 마음을 들썩들썩하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삼성전자 갈 때 하이닉스 빠지고 하이닉스 오를 삼성전자 빠지고 일부러 옹숏이 걸린 느낌이 항상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처럼 급락이 나오는 경우에는 항상 숫자가 있는 종목들 먼저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좋고요. 지금은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뭐 시장 관련한 ETF라든지 이런 네.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꺾일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쳐다보신다면 단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부터 나올까라는 관점으로 봤는데 SK 하이닉스를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다음 주 시장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오늘 일반적인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오늘처럼 급락이 나오면 투자자분들 손을 못 대거든요. 그럼요. 못 대는데 지금 저희 현장에 들어갈 때 오늘 좀 살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늘 뭘 사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조선, 반도체, 센 것들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센 것들 들어갔다가 오르면 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래서 원래 원칙대로 하게 되는 거고 제가 이틀 전에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관세 타결되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사야 되냐고. 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은 뭐냐면은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아. 내 원래 지금 빠져있는 거 지금 부지기수거든요. 어떤 분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장은 지금 번호표 장세라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빠졌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제 표정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내가 했던 대로 좀 떨어질 때 분할매수 하신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간략하게 들어봤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